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리다의 태꾼입니다. 17인치 그램은 다른 노트북으로는 절대로 죽어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한 특징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장 갖고 싶어하는 노트북 1순위로 꼽는 것도 바로 17인치 그램입니다. 16인치를 초과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1kg대 초반의 초경량 무게는 그램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상도도 같은데 그냥 16인치를 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영상 편집, 사진 보정, 프로그래밍 같은 작업을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해봤더라면 1인치의 크기가 작업 능률에서 상상도 못할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는 한 공간에 오브젝트를 하나라도 더 놓고 볼 수 있는 게 두 번 할 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일의 능률이 크게 상승하고 몸이 느끼는 피로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는 성능보다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노트북 성능이 제 아무리 좋더라도 제가 작업 환경을 데스크톱 환경에서 노트북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 역시 모니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아무리 높아도 모니터가 작아 화면 배율을 100%로 쓰지 못하고 125, 150%로 늘려버린다면 화질만 좋고 쓸모없는 단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2560x 1600의 해상도를 갖춘 16인치와 17인치 그램은 100% 배율을 쓸 수 있냐 없냐 딱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1인치의 차이라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제가 작업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노트북이 바로 LG전자의 17인치 그램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만약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2kg을 넘지 않게 18인치, 20인치 그램 같은 게 나온다면 이유 불문하고 진짜 바로 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제품은 인텔의 차기 프로세서 코어 울트라 7 155H를 달고 나온 LG전자 그램 프로 17, 17ZD90SP-GX76K라는 제품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신형 16인치, 17인치 그램은 그램 16, 그램 17이 아니고 그램 프로 16, 그램 프로 17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리뉴얼 됐습니다. 모니터 같은 스펙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14, 15인치 그램과 등급을 나누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램 프로 17의 가장 좋은 점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겁니다. 정말 눈에 띄게 향상된 CPU와 GPU 성능으로 작업과 게임에서 이전 시리즈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프로세서는 6개의 성능 코어, 8개의 효율 코어, 2개의 저전력 고효율 코어로 총 16코어 22스레드를 제공합니다. 어마어마해진 코어 수로 영상 편집과 딥러닝, 그리고 NPU 탑재로 차기 AI 연산까지 성능에서 이전 시리즈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대략 23초짜리 이펙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풀 HD 동영상을 렌더링하는데 48초가 걸리면서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고요.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면 멀티코어 점수에서 최고 13212점이 나왔고 싱글코어는 1724점이 나왔습니다. 실측정 점수 기준으로 이전 시리즈보다 멀티코어에서 30% 이상 향상된 성능입니다. 내장 그래픽도 인텔 아크 그래픽으로 변경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점수 기준 최대 9335점이 나왔습니다. 이전 13세대 인텔 프로세서보다 50% 이상 좋아진 그래픽 성능입니다. 이따가 나올 게임 성능도 정말 놀랄만하니 기대하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12 기반 3D 마크 타임 스파이 점수는 3716점의 그래픽 스코어로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7467MHz 대역폭에 LPDDR5X 16GB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되었고요. 업그레이드는 불가하지만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제공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Express 4.0 기반 256GB M.2 NVMe SSD가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는 대략 4900MB/s, 2600MB/s의 순차 읽기 쓰기 속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일한 스펙의 SSD 슬롯을 추가로 하나 더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합니다.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기존 2560x 1600의 동일한 고해상도에 144Hz의 고주사율 모니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스크롤이나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서 눈이 편안하며 게임에서도 정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IPS 안티글레어 패널을 유지하면서 빛 반사가 없고 OLED를 탑재한 노트북과 비교하면 장시간 사용에도 상대적으로 눈이 덜 피로합니다. 색감에서도 확실히 OLED 대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고 DCI-P3 99%의 색 재현율과 IPS 특유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사진 보정 작업에서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밝기도 이전 시리즈보다 50니트 밝아진 400니트로 충분히 밝아 채광이 좋은 실내에서도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7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2560x1600의 해상도를 100% 배열로 사용할 만하다는 게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100% 배율에서는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16인치를 125% 배율로 쓸 바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개인적으로 100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램 프로라는 이름으로 리뉴얼된 만큼 디자인도 이름에 걸맞게 세련되고 더 가볍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모니터 상판과 베이스의 두께를 모두 줄여 12.6에서 12.9mm로 이전 17.9mm의 두께와 비교해서 훨씬 얇아졌고요. 약간 투박하고 촌스럽던 측면의 모습이 이제는 훨씬 세련돼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께가 줄어든 만큼 무게도 더 줄어들어 스펙상 1350g의 무게였던 게 1299g으로 줄었고요. 실제 측정한 무게는 1283g으로 더 가벼웠습니다. 17인치가 이 무게라니 그저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이유는 여전히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보다는 가볍지만 내구성에서는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일부러 구부리거나 세게 던지거나 과격하게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닙니다. 17인치 그램은 16인치와 다르게 사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키 배열도 좀 더 좋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성에서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베이스 유닛 덕분에 키간 간격 또한 넓어서 좋고요. 손목과 팔도 편하게 올려둘 수 있게 팜레스트도 넓어서 전체적인 사용감이 매우 우수합니다. 구성품은 기존과 동일한 65W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USB C2C 분리형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USB PD 충전기로 닌텐도 스위치, 스마트폰, 태블릿, 다른 노트북을 충전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호주머니에도 쏙 들어갈 정도로 작고 가벼운 어댑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HDMI 단자와 썬더볼트 4 단자 2개, 오른쪽에 USB 3.2 제넌 타입 A 단자 2개, 그리고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USB 타입-C 단자 2개, USB 타입 A 단자 2개 구성으로 USB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어졌습니다. 오버워치 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20, 최고 29, 평균 24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55, 최고 85, 평균 67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1920x1200 해상도에서 플레이하면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29, 최고 53, 평균 41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1, 최고 169, 평균 125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1920x1200 해상도에서 빠른 주사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과 같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560x160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15, 최고 26, 평균 20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9, 최고 71, 평균 5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동일 조건 1920x1200 해상도에서는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13, 최고 45, 평균 34프레임,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58, 최고 113, 평균 80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1920x120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15, 최고 42, 평균 25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1, 최고 53, 평균 39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협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고, 내장 그래픽 모델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게임 중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았던 그램이 이 정도까지 좋아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버워치 게임 중에도 CPU의 온도는 80도C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고요. 큰 프레임 드랍 없이 만족스러운 쿨링 성능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버워치 2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키보드 상단 중앙 부분에서 외부로 느껴지는 발열이 조금 있지만 미지근한 정도로 불쾌할 정도로 뜨겁진 않았고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8에서 30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48에서 49dB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10dB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확실히 예전 그램보다 소음은 커졌지만 발열 관리는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배터리는 77Wh 용량이고요. 3Wh 줄어들긴 했지만 LP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그램프로의 전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92%였고 동영상 감상 기준으로 약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어쩌면 17인치 그램을 위해서 나온 녀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17인치 그램과의 상성이 좋습니다. 일단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하기 이전의 17인치 그램은 화면은 커서 작업은 편하지만 동영상 편집이나 간간히 게임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보이는 아쉬운 성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겁고 부피가 큰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는 건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기존의 17인치 그램을 사용하던 유저라면 노트북은 꼭 성능이 아주 좋진 않더라도 초경량 플러스 큰 화면이라는 메리트가 특히 작업에서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마인드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텔 코어 울트라의 등장으로 LG 그램에서도 그냥 오버워치급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동영상 편집도 이제는 H코어 프로세서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 가장 크게 부족했던 LG 그램의 아쉬운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느낌이라서 원래도 유니크했던 17인치 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레전드급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진,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코딩 작업을 많이 하는 입장이라서 놀이다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까지 구매욕이 생기는 노트북은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 그램 프로 17은 고해상도에서 100% 배열로 설정하고 초경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노트북으로 이 급에서 경쟁 모델이 없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